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시원서 접수도 마치고 9월 모의고사 성적표도 받고 또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주말부터는 논술고사가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수시가 시작됐습니다. 네. 10월 1일 토요일에 건국대 자연학부와 자연계열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자연계열,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을 시작으로요. 논술고사가 시작되고요. 10월 2일에는요. 건국대 인문,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인문 등의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평소에 쌓은 실력을 정말 잘 발휘해서 네. 논술고사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 상담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건국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논술고사가 있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은 어떤 점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지금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네. 그 모의고사를 적어도 2번, 3번 정도 이렇게 답을 써보는 방식으로 예시 답안까지 이제 다 주어지니까요. 실제 시험은 그 모의고사의 틀은 같은데 내용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써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우리 인문계 논술의 대가께서 네. 주시는 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주원 선생님, 그러면은 자연계 학생들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건국대하고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 자체가 좀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주고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해서 극한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뭐 건국대나 지금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때 대학의 수준이 좀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들은 오히려 다른 대학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네.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이제 한양대 에리카의 문제가 한양대 서울보다 더 높았다는 체감도도 있는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계 문제나 아니면 기하 벡터 문제들이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제의료단체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0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1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친절, 봉사, 헌신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간호학과 레오느레상스 전형과 논술 전형,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중앙대 간호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국제의료기관에서 간호사직으로 일하길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보니까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제의료단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은 드물었거든요. 우리 학생이 특별히 국제의료단체 간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고 이태석 신부님의 희생 정신에 감명을 받아서 저도 그분처럼 힘든 나라를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답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뭐 자기네 생각을 잘 정리한 학생인데요. 네. 최진규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리 학생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꽃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백합 같은 학생이고요. 인물로 비유하자면 이제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학생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국제구호단체에서의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역할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정말로 심성이 예쁜 학생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감명 깊었던 것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아마 이제 틀림없이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이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꿈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최진규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수시를 조금 더 높게 보셨는데요. 뭐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역시 그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수치상으로 드러난 자료, 즉 내신 성적과 이제 모의고사 성적일 텐데요. 내신 성적은 이제 3.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13이니까요. 뭐 미세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 성적에 이제 무게중심이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은 이제 수능도 우리 학생의 국영수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비중을 결코 낮춰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서 6대 4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시로 지원할 때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요? 네, 역시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이 3.02니까요. 네. 물론 이제 아직 그 2학기하고 내년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본다라면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이제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해서 내신이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가 돼야 될 텐데 아직은 이제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두 번째 전형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수 수능이 이제 평균 2등급대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경희대, 중앙대 또 이제 그 가톨릭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어떤 이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생각한다라면은 아마 이번 겨울부터는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위로 정시 전형인데요. 결국 이제 수능일 텐데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탐구 영역입니다. 이 탐구 영역만 보완된다라면은 사실상 정시로도 우리 학생이 얼마든지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여전히 우리 학생한테는 충분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수시 경쟁력이 조금 더 높고 수시로 지원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치른 이제 전국 연합이죠.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이죠. 2등급입니다. 영어는 이제 2등급이고요. 한국사 1등급. 그 다음에 탐구에서 생명과학이 5등급. 화학이 화학 1이죠. 여기 이제 4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등급은 3.13이 되고요. 작년 11월 달 이제 전국연합하고 올해 9월 전국연합을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이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등급 이렇게 이제 향상된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인데요. 1학년 때는 이제 아직 계열이 정해지진 않았으니까요.
일반 사회를 봤었어요. 근데 일반 사회가 2등급이 나왔었는데 생명과학을 선택하고서 2학년에 와서는 지금 현재 9월달 5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그다음에 화학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서 4등급 받았는데 화학도 역시 이제 9월달에 4등급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영수는 큰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탐구에서 이제 변화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정시 지원 가능성 어떤가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이제 어떤 그 밑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영어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가 되면서 표준 점수가 이제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다른 과목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면은 국어가 표준 점수가 121점, 수학이 127, 화학 1이 56, 생명과학 1이 표점이 50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영어가 문제가 될 텐데요. 영어는 성적표상에서 8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2등급이긴 하지만은 낮은 2등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추측하고자 하면은 이걸 표점으로 계산하면 124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합계를 살펴보면은 800점 만점에 478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전년도 이제 결과를 통해서 보면은 이 경희대가 이제 가군의 간호학과가 있는데 대략 이제 495점 정도는 가져야 이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17점 정도가 이제 부족하고요. 나군의 가천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488점이니까요. 여기는 이제 역시 이제 10점 정도 부족하다. 다군의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502점이니까 24점 정도, 여기는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자, 이렇게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가천대 간호학과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현재 10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요. 국영수가 2등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과탐에서 3등급 정도 평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라면은 가천대 간호학과는 정시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게 이제 우리 학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내신도 준비하고 비교과도 준비하겠지만 수능에서는 과탐을 3학년에 올라가서는 3등급대로 유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시에서의 어떤 가능성, 그것이 전체 수시 지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앞서 뭐 과탐을 좀 보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학생에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일반 사회가 2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국어도 2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문계 성향의 학생 같은데 자연계를 선택해서 이제 과탐에서도 나오는 성적을 보면은 상당히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인문계가 아니라 자연계를 선택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제 간호학과 때문에 그랬다라면 사실은 간호학과를 인문계로도 뽑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제가 그때 1학년 때에서 문이과를 결정할 때 간호학과는 좀 이과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제가 수학을 좀 더 좋아해서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문과에도 이제 간호학과 가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조금밖에 못 뽑는다고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문과 쪽으로 뽑는 건 인문계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성적상에서는 뭐 크게 불리할 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자연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폭이 넓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할 거고요. 우리 학생의 그 성적표를 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법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그 9월달 시험에서 국어가 5문항 13점인데 여기서 9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5문항 중에서 2문항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2문항을 다 맞추면 사실은 우리 학생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문법을 풀 때는요, 문법을 학생들이 대개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법 같은 경우는 복이라든지 주어진 자료 속에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은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사실은 이제 틀릴 문제가 없는데 또 외우는 과목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요.
수학은 다 좋은데 문제 해결 쪽에서 조금 응용하는 문제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풀어주기 바라고요. 영어는 절대적으로 이 독해가 부족합니다. 읽기가 부족한데 이 읽기에서 무려 5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학생이 틀린 8문제 중에 이 5문제가 보완이 된다라면은 아마 1등급에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학생이다. 이제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모의고사의 전략을 잘 짜서 좀 더 수능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주원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주원 선생님, 우리 학생처럼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간호학과를 지망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니아가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보통 이제 대학을 보고서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합격률은 상당히 합격의 점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지원하실 때 보통 보면은 점수를 깎기보다는 오히려 높여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을 따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합쳐서 뽑는 경우,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문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매니아적인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활기록부에 풀어쓰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나눔과 배려에 대한 것도 쓰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을 쓰실 때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특기사항에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신다면 학생부 종합에서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인데요. 가장 좋은 과목은 과학입니다. 2.57이고요. 국어가 2.67, 그 다음에 영어가 3.33, 수학이 3.5 해서 평균 등급이 3.02 등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신 성적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네, 이제 흐름일 텐데요. 네.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2등급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하지만 향상이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4등급, 4등급, 3등급이니까 이것도 이제 향상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이제 하락이 되고 있죠. 뭐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상태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2학년 2학기,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성적에서의 어떤 변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목표는 2학년 2학기에는 국어, 수학, 영어를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이제 한 등급씩만 올려보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내년 3학년 1학기 때는 국수영이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뭐 가장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맑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부분이 많은데요. 네.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제가 이제 맑음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이제 진로 관련 분야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잘 돼 있고요. 또 이제 배려라든지 나눔 이 부분은 이제 간호학과하고 매우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잘 돼 있고 인터랙트 활동이 학교마다 있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국심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까 이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또 희생과 헌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부탁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아주 이제 의료 봉사 쪽하고 연관되는 학교의 동아리가 만약 없으면은 막 이런 비슷한 부분의 어떤 동아리라도 이제 조금 더 실제로 만든다든지 참여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뜻하고는 봉사활동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1학년 때 이제 37시간인데요. 개인 봉사활동이 20시간이니까요. 뭐 적정하다고는 보지만은 그러나 헌신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4월 9일까지 기록 보니까요, 27시간이에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제 보완이 됐다고 보고요. 뭐 연탄 배달이라든지, 사랑의 연탄 배달이죠. 장애인 행복 나눔 행사, 이런 아주 배려심이라든지 헌신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는 실제로 의료기관 같은 데 가서 이제 봉사활동에 조금 더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인데요. 역시 이제 맑음인데요. 진로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진로를 통해서 느낀 점, 또 자신의 어떤 방향하고 연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앞으로 이 2학년 2학기 이제 교과 세특이라든지 3학년 1학기에 가서 쓸 때 이 진로 부분을 교과 세특의 관련 과목을 조금 더 연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이제 독서입니다. 이 간호사 관련 도서들을 상당히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21권, 2학년 때 현재까지는 12권. 아주 다양한 과목별로 이렇게 책이 읽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2학기에 독서 활동이 치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도 그렇고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독서 활동이 아주 골고루 이제 안배가 됐다라는 점,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제가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제가 의문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의 독서 기록에 보면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는 공통 그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상하게도 1학기 기록이었고 2학기 기록이 벌써 5건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2학기가 이제 시작된 지가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벌써 5건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 학생이 많은 책을 읽고 기록을 했는데 1학기는 없고 2학기 기록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 학생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거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원래 1학기 때 쓰라고 해서 낸 건데 그거를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원래 1학기 때. 그랬어요? 선생님의 착오로. 예, 그랬군요. 예,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쓴 그 내용 중에서요. 저 좀 의미있게 본 책이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이제 기록한 내용에 보면은 본인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또 왜 되고 싶은지, 왜 되어야만 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확인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네. 자기 간호사가 된 이유 말씀이세요? 간호사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책에, 예, 그 책 읽으셨죠? 네. 예, 읽고서 이 책에서 간호사에 대한 어떤 확신의 계기가 이제 깊게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환자들을 좀 더, 단순히 치료 목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케어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것까지 그렇게 봐준 것이 좀 더 저는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부분, 네,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독서 기록이 이제 아주 이제 다양한데요. 틀림없이 1단계 서류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에 가면 이 독서 기록 물어보거든요. 네. 특정 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인상 깊었던 내용을 설명하라고 하면은요. 거의 설명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 독서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다 좋은데 음악, 미술, 체육 이런 예체능 분야의 독서 활동이 조금 아쉽다. 기록이 덜 돼 있다 하는 거 그거 좀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데에서 제가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한 건데요. 유일하게 진로 관련해서 받은 상은 총 9개의 상 중에 사이언스 콘테스트 여기에서 받은 장려상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내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기를 이제 권유드리는 거고요. 자율활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급에서 학업관리, 건강관리 부장도 열심히 했는데요. 행사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많은데 그 속에서 본인의 동기나 진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역시 이제 일지망으로 우리 학생이 경희대 간호학과를 얘기했는데요. 역시 이제 일지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경희대 간호학과 레오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주목해서 저는 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경희대의 어떤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떤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간호학과 레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2018학년도 기준인데요. 10명을 선발하고요.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죠? 최종 경쟁률이 16.4대 1로 이렇게 나왔어요. 1단계는 서류 100이고요.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이 들어갑니다. 최저였고요. 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는 이제 선택사항이고요. 지원 가능성은 여기 내신이 좀 높아요. 그 1.71 정도가 이제 평균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합격자 점수가 2016학년인데요. 서류가 90.7, 면접이 91.7이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우선 이 대학은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향상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2에서 최소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2.0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학, 과학 성적도 1, 2등급 정도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또 비교과 특기사항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쉬움 이런 부분을 역동적으로 좀 정리해 줄 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가천대 간호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42명 선발이고 일단 선발 인원이 많고요. 20.93대 1로 역시 이제 경쟁률이 만만치 않죠. 서류 100이고요. 1단계 50에 면접 50,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학생부 자소서 추천사는 선택이고요. 최저 없고 그다음에 2016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이요. 2.5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조금 더 노력한다라면은 내신을 2.3 정도까지만 평균 등급을 끌어올린다라면은 의미 있는 도전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등급이 매년 올라가니까 2.3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교과 기록 잘 정리하면은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논술 전형은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예. 그 논술 전형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의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논술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능에 계속해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이제 자연계 논술은 수학하고 과학이니까요. 물론 이제 과학을 안 보는 대학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논술의 경향을 일단 파악해 보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궁금한 점 풀렸나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